안녕하세요, 디자인팀 유튜브 아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컴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통님, 오늘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뭐 좋았던 일이 별로 없이 시작을 해버려서 난리도 난리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올라서 그냥 새해라서 그런지 리프레시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미장도 올랐어요. 그랬나? 미장 떨어진다 그렇긴 한데 또 올랐어요? 네, 미국장이 올랐어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오늘 올해 처음입니다. 시작해보시죠. 일단은 2024년 한 해를 좀 돌아보는 파트를 준비했어요. 네. 그냥 과연 내가 2024년 주식을 했으면 뭘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정답이었나. 정답이 있긴 했나요? 이게 2024년 가장 많이 올랐던 애들께 나래비를 해보면 되죠. 걔네가 정답이니까 과연 내가 얘네를 맞출 수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래 대금 기준을 했을 때 뭐가 좀 거래가 많았나 그런 걸 보려고 하면은 일단 2024년 연초랑 연말 했을 때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비교군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2024년 보니까 코스피가 2,400 정도로 끝났고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 들면은 52주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최저치고 보면은 1년 최고가 2,890, 1년 최저 2,360. 그러니까 사실상 하락으로 끝났죠. 네.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2024년 주식을 했으면 안 됐다 차라리. 왜냐면 이 평균 자체가 내려가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이렇고 코스닥도 1년 최고 922에 최저 627, 끝나기 678이니까 상실선에서 보면 연 중간에만 이제 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주가 빠졌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평균적으로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 주식 고수라고 해도 보유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장이 안 좋았다. 작년에 전체도 안 좋았고 거래 대금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뭐 가장 많이 된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또 미친듯이 올랐어 이때 작년에. 뭐 이것도 비만테 맞죠? 아마 연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리고 뭐 유한여행, 기아, 포스코 홀딩스는 거래 대금 엄청 많은데 거의 발톱망이 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보다가 한번 해봐도 될까 이런 생각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쨌든 결국은 큰 틀로 보면 강철이잖아요. 근데 강철 테마가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지금 중국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못 밀어내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이너스를 봐야죠. 반토막 났으니까 안전한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사실 호재가 없어서 이게 들어가기 좀 애매해요. 네이버는 최근 좀 올랐어요. 저게 내려서 11%가 돼 있지 사실은 한 16만 찍고 올라온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KB금융, LC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되게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관계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겠죠. 근데 사실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어려운 주식이 됐고 차라리 이제 증권주나 금융주, 증권주는 안 좋았다.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쭉 보다 보면은 포스코 푸처임도 거의 반토막이 났고 LS 일렉트릭이 좀 오르고 1년을 지나가면은 그냥 거래 대금이 뭐가 많았고 내가 얘네들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거를 되새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내려다 보면 내가 얘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종목들이 사마다 다르게 포인트가 튀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를 맞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한지주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맞추는 포인트 달라서 그거를 그래도 내가 얘는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보기로 했을 때. 그래서 2025년은 이제 본인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얘는 좀 전략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그걸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률 높은 것부터 보면은 이제 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마 쪽이고 LCD 현대 일렉트릭 저기 기계장비 쪽 많이 올랐었고 보다 보면 생각보다 1년에 2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종목이 한 2,800개 막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2배 오른 애들이 손에 꼽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들 뭐 100% 오른 애들을 잡기는 좀 지금 사고적으로 봐도 얘네는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의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려볼 만한 애들은 주가가 장이 안 좋았지만 30% 정도 오른 애들 장기적으로. 뭐 지금 보면은 W 게임즈 이제 온라인 도박 카지노 달러 버는 애들 아니면 코리안 D 이거 6천까지 또 빠져서
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 8천 정도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빠졌을 가격대보다 좀 더 많이 빠지면은 그냥 주축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20%대 내려가다 보면은 그리고 약간 1%대 전체 내려보면 얘네들은 올해는 안 갔으니까 내년엔 좀 가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밀렸던 애들 한번 올해 가보면 어떨까. 뭐 정다운 같은 오디 만들 애들, 예스24 이것도 약간 주가가 좀 한번 4,000원대 찍다가 5,000원대 많이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모니터링 하는 시간을, 이게 종목이 이거를 이거는 무조건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맞췄다 이런 거보다는 이 전략을 한번 또 돌이켜보는 시간.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자기가 이제 한 거래소 가서 쭉 이제 내려보면서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올해 시작은 어쨌든 타기 시작했잖아요. 구속영장 집행한다니까 네. 갑자기 급등하고. 뭐 경남스틸이나 전체 테마주 많이 올랐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이 답인가? 저는 사실 너무 혼란스러운 이 정국이라서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그거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도 말이 많잖아요. 이재명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뉴피스로. 새로 테마 좀 만들고. 그것도 괜찮죠. 그렇죠. 아니 이게 너무 뭐라고 하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면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외국은 이런 게 되게 심각해져가지고 좀 이면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정치에서 뭐 어느 정권이 했든 사실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집값이잖아요. 근데 집값 미친듯이 계속 올랐잖아요. 뭐 그렇죠. 어디가 됐든 뭐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런 것도 경제적으로 뭐 어디가 해서, 만약에 옛날에 뭐 분양가 6억 하던 게 8억 대 다시 8억 하던 게 13억까지 갔는데 13억 하던 거를 분양가를 어느 정권이든 우리가 정권하면은 이거를 뭐 6.5억에 뭐 임대 말고 진짜 제대로 그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쪽을 밀어주겠죠. 물론 이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하든 좀 약간 저한테 와닿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하는 쪽을 실질적으로, 사실 뭐 제가 어떤 특정 당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당이 한 정책이 제 생활을 안 좋게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양쪽 다 뭐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사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은 내려야 되고 이재명은 내려와야 되고. 다 내려오면 되나? 다 내려놓고 좀 집값만 어떻게 잡아줘. 알겠습니다. 현실성은 없죠. 근데 그럼 우리 정치 테마주는 좀 잔잔한 애들 좀 하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